워낙 정신없이 지나간 한 100여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가 이제 배정돼서 거기서 이제 간사 역할을 맡아서 각 기관 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 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피해 신고만 해서도 한 4,500명 정도, 그 중에 사망 피해자만 해서도 한 920명 정도, 이렇게 많은 피해 신고가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대해서 쭉 현장 조사하고 기관 보고 받고 청문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일로 가장 바빴고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장 큰 성과라면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당 간사 역할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2016년도 추가 경정 예산, 그 예산을 정부안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 학교에 보면, 초중등 고등학교에 보면 우레탄 트럭 있잖아요. 그 부분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공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900여 학교에 대해서 공사가 가능하다 해서 그거 한 77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우레탄에서 이제 수은이라든가 그런 중금속, 나쁜 물질이 나와서 어린이들 건강을 해칠 염려가 많잖아요. 당장 바꾸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신안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 이런 분들의 좀 안전하게 숙식을,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도서벽지 통합관사 이렇게 만드는 해당된 비용이 또 꽤 많습니다. 그게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반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 교육 재정이 아주 굉장히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런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학교 시설,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같은 거 재래식 오래된 거 있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 비 많이 오면 누수되는 그런 학교, 이런 거 제대로 시설을 보수할 예산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문이 저희 소위에서 일단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6천억 정도 편성을 우리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6천억 다는 반영 안 됐습니다. 이제 2천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결국 노후시설 학교 보수를 위해서 전체 우리나라 교육청에 한 2천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아마 광주에서도 어느 정도 100억 이상 받게 되면 광주교육청도 그걸로 급한 시설 보수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산 관련돼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걸 새로 편성해서 반영되게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제는 아시아문화전당 이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이제 2개월 정도 있으면 개원 벌써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광주 시민 대부분이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문화발전소로서 우리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종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광주시청, 아시아문화전당, 다음에 아시아문화원, 그리고 나가서 이제 민주평화교류원 관련돼서는 우리 5.18 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빨리 맞춰서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돼서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컨텐츠라든가 프로그램 이게 잘 개발되고 그게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제 광주 관련돼서는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있잖아요. 그게 사무총장 승인부터 이렇게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그 부분 빨리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요청한 사람 그분으로 빨리 승인을 해라. 그래야 지금 결국
내년 예산이 수용소득권에 관련돼 반영 안 된 이유가 뭐 조직위원회도 구축 안 돼서 지금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이제 최종 이사회까지 거치면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가동돼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득권에 관련돼서 사무총장 승인을 빨리 정부 쪽에서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일단 19억이라도 좀 반영되게 한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돼서는 좀 전에 간략히 설명했지만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쭉 토론회에서 이제 저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과 그 광주시, 그다음에 광주시 교육청,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예산 정책 간담회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그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정말 누리과정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느라 아까 그 노후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학생들 공부를 위한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 그래도 최소한 학교 노후 시설 이렇게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게 아마 100억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월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하죠. 그 예산 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여수 돌산에 그 전에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큰 건물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육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 거기서 우리 한국 교육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교육들 그리고 기숙사까지 그런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계속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간담회를 거쳐서 다른 지역, 대구나 인천 지역에 비교하면 그쪽 지역은 벌써 몇백억씩 다 예산 지원이 됐는데 아직 여수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점을 강하게 따져서 이제 투용자 심사에서 저희가 그게 반영되게 해서 올해부터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 몇 가지 했는데 참 거기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게 무등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5.18 공원 그리고 비엔날레 이렇게 잘 연결돼서 그 진정한 그 그냥 말뿐인 문화수도 말고 말뿐인 아시아 중심도시 말고 그러면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결국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지역 문화가 다시 그게 산업화로 연결되고 결국 관광으로 또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늘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그리고 각 기관들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이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 교육제도 특히 대입제도 지금 9월 21일 날 학부모들 상대로 지금까지 쭉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 학생부 종합평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지금 또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를 제대로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지역의 대학들도 여러 군데가 해당되는데요. 이제 대학 구조 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대학이 물론 제대로 미래에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취약뿐만 아니고 대입 인구 자체가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각 대학 특성에 맞춰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대학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초점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었듯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들이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근심 덜어놓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그리고 조상님들께 이렇게 인사도 올리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다음 설에는 좀 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친지들을 맞을 수 있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이 정권 교체의 어떤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당 창당 초기부터 정책위 의장 겸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정책 정당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또한 20대 개원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우리 지역의 그 염원인 새로운 산업의 구축과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커다란 이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광주의 세계 전략 산업이 우리 자동차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문화 산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과 이 에너지 산업이 우리 통상산업자원위원회 소관인 만큼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광주의 새로운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일에 커다란 이렇게 진전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나친 그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료 폭탄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이 전기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이 누진제를 확실히 개편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다가 저희 국민의당 또 특히 우리 산업위에서 앞장을 서서 정부로부터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시원하니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에어컨을 틀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제가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실무자들까지 지속적인 접촉을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자동차 산업 100만 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에 추진 중인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유례없이 전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정부 예산에 이번에 그것을 확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현자의 해외 이전으로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여가진 혁신센터를 새로이 정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남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연관하여 수소 충전소 부품 인증센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의 구축으로 지금까지 열악한 제조업 그리고 소규모 유통산업 중심의 광주를 첨단 신산업 구조로 이렇게 전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광주의 자랑거리인 고싸움 놀이에 관한 예산, 특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고싸움 놀이 전수관을 신축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 우리 남구 경찰서의 이 방범 순찰대 건물도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치안을 안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려내고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전남의 시민 도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사실은 정권 교체의 실현입니다. 이제 저를 삼선 중진 의원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시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해내라는 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전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여망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지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추석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바라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시지 않고 미래의 꿈을 이렇게 꿀 수 있도록 첨단 신산업 중심의 광주의 그 산업을 육성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국민의당으로 또 광주 8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임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아파트,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사업, 이게 제 광주 북구 을 지역만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좀 살펴보아야 할 그 위치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또 KTX 광주역 진입 문제, 또 송정역 확장, 호남 고속철도 동광주 IC에서 광산까지 가는 IC 지금 4차선을 6차선, 7차선, 8차선 확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이루고 또 상당한 그 일부 사업에 진척을 좀 가져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사업의 현안 이슈 중에 하나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비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을 만들고, 또 국민의당이 당론을 채택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3당 공조를 이루는데도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에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공공 장기 임대주택 아파트 경우에 최근에 사회복지관의 성면 문제가 아직 광주 아파트 4곳이
성면 제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이슈화 시켜서 올해 안에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지금 아파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헌옷이나 또 바지를 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아파트 입대의 대표자 회의나 또 관리사무소에서 그 바지나 헌옷을 이른바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그런 몇 가지 성과들을 좀 4개월 동안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역에 제가 이제 맡는 상임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송정역을 활성화시키는 거. 송정역이 너무 비좁습니다. 확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광주 송정역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 문제가 지금 저희 상임위 소관이고요. 그것도 조만간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역에 KTX를 재지짐하는 문제, 또 광주역 주변에 그 도심들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그것도 SR의 개통과 함께 그 광주역 재진입 문제를 국토부와 상의하고 있고 또 광주역 그 주변에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재생 차원에서 한 60억 정도의 그 공모 사업을 확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동광주에서 광산 가는 IC 한 2,70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그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정부와 관계 당국들에게 약속을 받았고 계속 이제 예산 투여나 이걸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광주의 현안 관련 사업들을 또 우리의 그 예산과 정책 면에서 확실하게 그 챙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철도, 아주 현안, 또 공항 문제까지 또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일대의 무안공항 문제, 또 2차 KTX 확장, 호남선 확장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 임기 중에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이것들 정비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년 2017년 우리 지역민들의 소망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속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우리 야권이 총단결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도 그런 정치 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드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이 무척 불안정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했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그분의 유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장서서 그 문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또 국회 남북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앞장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금요일은 항상 광주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그렇게 크게 지지해 준 우리 광주 시민들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추석 주변의 상황들이 무척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또 특히 젊은이들 희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힘을 내고 올 추석 가족들과 함께 또 주민들, 이웃들과 함께 정과 행복을 나누면서 미래의 희망을 가꾸고 또 소망을 키워나가는 그런 충전의 시간, 활력을 다시 얻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시민들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